일단 저희 민주당부터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사실은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제 요거 얘기가 이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았는데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사실은 이게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선 때 공약을 했잖아요. 과제였죠, 국회 대선 때 개혁 과제. 공약이었고 또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은 그 전에 뭐 총선, 지방선거, 대선 때 또 선거 공약으로도 후보 공약은 또 별도고 맞습니다.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도 공약했지만 당 차원에서도 반복적으로 공약을 해왔던 건데 정작 그걸 실행해야 될 단계가 딱 오니까 그냥 입싹 닦아버리고 그냥 거꾸로 해버렸잖아요.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특권을 방패막이로 삼아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다른 일반 국민들 같으면 법원에 가서 그 판사 앞에 서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재판을 할 기회를 봉쇄해 버린 거죠. 판사도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동료 의원들도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 의원은 또 가결시켜가지고 넌 저 법원에 끌려가서 실질 심사 받아 이렇게 또 아주 야박하게 나쁜 말로 하면 아주 치사하게 졸렬하게 그렇게 했다가 또 갑자기 또 뭐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뜬금없이 정작 해야 될 때는 그냥 온갖 욕을 들어가면서도 딱 그냥 그렇게 하더니 딱 요 사안만이면은 또 모르겠는데 다른 사안들도 보면은 그동안에 야당 대표한테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다가 다 하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상황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이 안 되죠.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그 불체포 동의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될 때 생각보다 표차가 적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아마 이분이 뜨거라 하고 아마 등골이 아마 좀 오싹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보면은 상황이 더 나빠졌거든요. 논문도 사건 터졌지.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당은 계속 데미지를 입지. 20여 명 동료 의원들의 이름이 막 실명이 막 돌아다니지. 곧 부른다, 검찰이 부른다고 그러지. 그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는데 해결도 못하고 있으니까 일부는 대놓고 이재명 대표 물러가라.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음에 다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와서 본회의 표결에 붙이면 가결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염려한 것 아닌가. 만약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되면은 이제 대표 직무는 완전히 사실상 정지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하영재 의원은 가결됐지만 그 판사한테 실질심사 받았을 때 기각돼가지고 구속 안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 단계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동료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가결이 돼가지고 체포당한다. 그거는 정치적으로 당 대표가 자기 당 안에서 이거는 불신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정치적으로 말하면 실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법원에서 그게 영장이 발부가 되든 안 되든 별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이 안에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은 그때도 아슬아슬하게 됐는데 당내 여론은 더 나빠지고 대놓고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는 그걸 염려한 것 아닌가. 그때 만약 가결되면 자기는 사실상 재기불능이다. 지금 당대표 지위를 그대로 지켜도 연말까지 그대로 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혁신이 뛰어오고 지금 난리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서 불신을 받아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저는 염려한 것 아닐까. 진짜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저런 분이었나. 계속 갈수록 실망이 들고 하여튼 저런 분은 제1야당 그것도 국회 압도적인 다수 야당의 당대표인가. 민주당이 과거에 이 정도로까지 망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되니까 당대표 수준으로 민주당 전체가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 당대표에 맞추다 보니까. 그 당대표가 옳다고 이야기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라앉는 것 아닌가. 저희가 조회수가 이렇게 아주 베스트로 많이 나오는 채널은 아닌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한번 보시고 리액션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많이
실망스럽다 예. 말씀을 해주셨고 그 민주당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예. 이제 민주당 이제 혁신기구가 이제 김은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예. 일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이 혁신기구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별로 기대가 안 돼요. 저도 혁신위를 2번 했거든요. 네네. 근데 혁신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어려운 일이니까 뭐 외부 영입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그렇게 해보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혁신위 구성이 첫째 친명계가 아닌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그걸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당에 대해서 완전 문외한이 아니고 나름 이 복잡한 정당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문제가 뭐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민주당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민주당 망하기 때문에 이걸 살리기 위해서 뭐든 내가 좀 열정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열정을 가진 분이다. 외부에 있다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이 정당이 바뀌려면 뭐 최소한 짚어야 될 맥이 어디다. 포인트가 뭐다라는 정도는 갖고 알고 있는 디테일까지는 아니라도 네.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 네. 그럼 저는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요 요건이 다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개혁 의지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부터가 뭐 돈봉투는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이 지금 욕 듣고 혁신위까지 만들게 된 주요 계기 중에 하나가 몇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인데 뭐 검찰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 그걸 또 해명도 그 사적으로 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보고서 이분 정말 생각이 없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그 본인이 생각이 뭐냐를 궁금해하는 거지 그걸 사적으로 이야기했느냐 공적으로 이야기했느냐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적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내 그런 생각이 아닌데 말이 좀 잘못 나갔다든지 나는 그런 생각 안 한다. 근데 말이 좀 잘못 나갔거나 아니면 전달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는데 그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든지 그런 마인드로 내가 혁신 작업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없이 그냥 사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 사적 공적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이 뭐냐라는 건데 그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민주당이 지금 혁신위까지 꾸리게 된 그 원인 중에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다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문제 해결 못하면은 혁신은 물론 물 건너간다. 나머지 뭐 주변 지역적인 거 건드려 봐야 그건 본질은 변화가 없는 거다라고 보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안 건드리겠다고 이야기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법 단계까지 혁신과는 넘어갔기 무관하다 때문에 이렇게 했죠. 혁신위에서 다룰 건 아니라고 본다. 그렇죠. 근데 그 말도 틀린 게 근데 돈봉투 사건은 조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돈봉투 사건도 이미 사법 단계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일부 이제 재판까지 진행되고 네, 있잖아요. 네, 일부는. 그렇죠. 똑같이 사법 단계 넘어갔는데 돈봉투는 조사하겠다. 이거는 사법 단계 넘어갔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는 그냥 관여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 보고서 이분들은 그냥 이재명 시즌2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이 자리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물러나면은 비명계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니까 그 대리인들 세워놓은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공천을 혁신하겠다고 이야기하던데 네.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공천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했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공천 제도를 할 때 민주당 걸 다 가져와 봤거든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다. 시스템 공천이 완벽하다고 해서 뭐 완벽한 공천이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제도 자체는 굉장히 개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딱 그 진행이 되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고 다들 그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개혁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걸 묻고 싶어요. 김은경 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그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는지 누구나 다 민주당 스스로도 그냥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우리도 인정할 수 반대당이지만 우리도 인정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건지 그것부터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번에 김기현 대표 연설 내용도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부탁드려 볼게요. 이제 뭐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중국 국적인 분들 이제 10만 명에 대한 투표권을 뭐 제한하고 뭐 근데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 축소 이게 사실은 뭐 그동안에 나왔던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걸 또 한번 이제 좀 앞세워서 말씀을 하시고 이래서 이게 좀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빗장을 계속 열어놓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보 적용 역시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보 피부양자 그 범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보 피부양자 범위가 훨씬 높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한 겁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보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슈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이렇게 좀 진행이 좀 강하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갖다가 제시한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됐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했던 거, 네. 손도 대지 않았던 거를 이야기를 하고 손대겠다고 이제 천명한 것이어서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중국 거주자들도 아닌 사람들이 그 영주권 가지고 네, 3년만 그렇죠. 있으면은 네. 그다음 본국에 돌아가서 중국 국민으로 살아도 저 정치 진로를 좌지우지하는데 자기들이 중국 사람들이 표를 찍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우리 국가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면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정치적 의사결정권도 또 부분적으로 줘야 되는 거는 그건 이치가 맞은데 지금은 그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좀 그걸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보험료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힘들잖아요.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네. 다른 우리 공공요금들도 많은데 그 보험료 부담이 커가지고 그런데 그 보험료가 우리 국민들은 정작 별로 그렇게 크게 혜택을 못 보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뭐 몇 천억을 그냥 뽑아간 그 보험금을 그 혜택을 보고 이런 거는 방치되면 안 되죠. 김기현 대표 연설 내용 듣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오늘 그 박지원 전 원장이었나? 저 기억 안 나는데 그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예. 이 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라 무슨 부대변인 연설 같았다면서 엄청 혹평을 하시긴 했거든요. 예. 그런 건 좀 그런 지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그분이 그 전문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김기현 대표의 그 대표 연설 전문을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은 TV로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렸을 거예요. 50분 내내 그냥 아수라장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성이 막 나오고. 네. 그래서 저도 우리 동료원들이 막 김기현 대표 응원하라고 박수치고 이럴 때도 저는 딱 모니터만 보고 계속 이제 모니터 넘겨가면서 안 들리니까 모니터 넘겨가면서 한 줄 한 줄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연설을 했는지 읽어서 아는 거지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그냥 연설 방해를 했잖아요. 그분들은 아마 내용을 모를 거예요. 본인들은 모니터도 안 봤으니까. 네. 귀에는 본인들 소리 때문에 귀에도 안 들렸을 테니까. 박지원 원장님도 아마 원무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해서 보지 않았다면은 소리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용 모르고 아마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인상평가만 그냥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당대표 연설 내용은 당대표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실, 각 정부 부처 다 협의해가지고 국정의 전반적인 대통령 연설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네. 국정의 전반적인 그 기조에 대해서 집권당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충실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으로 결정적인 변화라는 걸 그 화두로 해가지고 쫙쫙쫙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국가 발전의 비전 방향에 대해서 쫙쫙 서술을 했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도 했는데 그거는 뭐 그 메인이 아니고 이렇게 부수적인 거고 그것도 민주당이 계속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폭탄 던져 놓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안 주고 계속 발목 잡으니까 그 차원에서 언급을 하는 것 뿐이고 그 지난 정부 문제 지적하는 게 핵 중심은 아니었죠.